시라가와 요시노리.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육군 대신 군사참의관. 1932년 4월 홍코우 공원 축하 행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맞아 중상. 1932년 5월 폭탄으로 인한 중상으로 사망. 여기 또 다른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있다. 한국 이름 백선엽. 그는 조선인이었지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 장교, 일본 제국주의 괴뢰정부 만주군 소위였다. 간도 특설대가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있어 커다란 정권을 올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간도 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 제의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간도 특설대이다. 그에게 간도 특설대는 우리인 것이다. 백선엽은 2020년 7월 10일 10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지금껏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던 간도 특설대 대원이었다. 그의 고백처럼 그에게 간도 특설대는 우리였으며 자신의 추한 민족에 대한 범죄를 변명으로 일관했다. 적극적인 친일파를 넘어 진짜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백선엽이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백선엽이 경향신문에 연재하였던 회고록 군과 나 일본어판에는 한국어판과는 달리 평양 출생부터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성장했고 또 왜 군무에 들어서게 됐는지 상세하게 썼다. 특히 봉촌 군관학교, 만주군과 간도 특설대 경력을 자랑스럽게 긴 분량을 할애해 쓰고 있다. 한국어판에는 없는 내용이다. 그가 간도 특설대의 일본군이란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가 몸담은 간도 특설대는 어떤 부대인가? 간도 특설대는 일제의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의제의 전략에 따라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 만든 부대이다. 정규 부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일 독립군과 항일 조직을 소탕, 체포, 와해하기 위한 목적의 부대로 부대장은 일본인이었으나 그 외 장교들은 조선인들이 많았으며 병사들은 전원 친일 조선인으로 구성된 지원병들이었다. 부대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철저하고 잔혹한 토벌을 실시해 일제로부터 많은 훈포장을 받았다. 여기에 몸을 담았다는 것으로 민족 반역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직으로 여겨 일단 여기에서 복무했으면 장교와 부사관 등의 간부는 물론 말단 사병까지 전원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되었다. 그들의 잔인성을 역사학자 필립 조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군의 만주 점령 기간 동안 간도 특설대는 잔인한 악명을 얻었으며 그들이 통치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황폐화시켰다. 그들의 잔인한 사륙행위는 다음과 같다. 1939년 5월 일본 수비대와 함께 안도현 서북차에서 야간 토벌을 진행하던 중 산나무를 뜯던 인근 마을의 민간인을 체포해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웠다. 1939년 7월 1일 천보선 광산이 항일연군의 습격을 받자 도문 일본군 수비대와 함께 출동해 천보산에서 교전을 벌인 뒤 충원부에 제를 지낸다는 명목으로 항일연군 전사자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빈 통조림에 넣었다. 통을 운반하던 민간인 부역자가
그냥 통조림인 줄 알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훔쳐 먹으려고 했는데 생고기인지라 버렸다고 한다. 1941년 겨울 안도, 돈화, 화전 등 3개 현에 대한 토벌을 진행하던 중 위장한 항일군 2명을 체포했다. 한 명은 탈출했다가 도목구 인근에서 다시 붙잡혔는데 부관이었던 중위가 부대를 명월구 공동묘지 앞에 집합시킨 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군도로 그를 참수하고 시체 옆에서 목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특설대는 일본에서의 명성을 얻어 별칭을 얻었는데 조선인 무적의 상승부대였다. 독립군과 무고한 조선인을 학살한 살인귀 부대였던 것이다. 한편 또 다른 의혹도 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전쟁 영웅으로 불리우게 됐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일까? 누구인가? 백선엽의 일사단은 개성과 서부 전선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후퇴했다. 그는 패전장이었던 것이다. 이런 그는 혼자만이 아닌 미국의 전폭적 지원하에 이루어진 전투의 소소한 공적만으로 전쟁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와 비슷한 궤적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 바로 박정희다. 박정희는 사범학교를 나와 교원을 지내다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백선엽 역시 교편을 잡다가 일본 만주국 장교가 되었다. 박정희가 남노당 관련 문제로 체포되었을 때 무죄 방면시켜주고 복직하게 한 것도 백선엽이다. 박정희에게 1953년 별을 달게 해준 것도 백선엽이다. 친일 행각과 군부 독재에 기생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백선엽과 박정희였다. 백선엽은 부정축제 의혹도 받고 있다. 그의 집안은 사학비리의 대표격인 선인학원 관련자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자산을 모았다. 그는 선인학원 비리 사건 후 2천억 원대의 강남 빌딩을 장남에게 차명 소유하게 했다가 후에 장남이 돌려주지 않자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400억 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부정축제자의 전형이 보여진다. 자, 이제 결론이다.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은 반민족 행위자이며 학살과 잔인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간도특설 대원이었다. 또한 그는 패전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영웅이라는 조작된 신화 속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 일제 때는 친일을, 미군정 하에서는 친미를, 독재 때는 독재 부역을 하며 호의호식했다. 그는 사학비리와 부정축제로 수많은 돈을 벌었으며 그럼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현충원에 묻히길 원했다. 여전히 국립현충원에는 독립운동가들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뒤섞여 안장되어 있다. 공과를 떠나 자격도 없는 자들이 국민들의 땅 위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야말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십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국립호국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장하는 곳이 대전이냐 서울이냐 하는 논란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그와 같은 친일 적폐들이 묻힐 곳은 이 땅에 단 한 평도 없다. 21대 국회는 친일파들을 하루빨리 현충원과 국립묘지에 파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본다. 한 어머니와 아이가 친일파의 무덤을 지나가고 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며 아이야, 저곳은 친일파들의 공동묘지란다. 저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너는 꼭 기억해야 한단다. 라고 말해 주었다. 대구의 소리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학살과 반인륜 범죄, 반민족 행위자들을 한 평의 땅에 모두 모아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도록 그 이름을 알렸으면 한다. 백선엽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 되진 것이다. 이 땅에서 이웃을 괴롭히고 배신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 결정을 즉각 파기하라. 이상 적폐응징 대구 박가리 전문 채널 대구의 소리 조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적폐청산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